남산 자락 아래 평화로운 동작논이 펼쳐진 곳에 낡은 기와집에서 홀로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씨, 75세의 노병은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마을 사람들을 잘 돕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김씨는 한때 군인이었고 전쟁의 격렬한 시기 속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살아가며 늙은 개와 몇 마리 닭, 작은 텃밭을 벗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김씨는 늙은 개를 데리고 동작논으로 향했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개는 마치 충성스러운 친구처럼 즐겁게 짖으며 그를 따랐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김씨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거나 자신만의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눈은 세월의 흐름으로 흐릿해졌지만 마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온 한 사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듯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한 노인처럼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김씨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인품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 때문에 그를 존경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많은 역경을 겪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은 듯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그의 손에는 수년간의 고된 노동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인함과 굳건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씨의 마을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낡은 기와집들은 푸른 텃밭과 동작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흙길은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닳아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평화로운 저녁의 풍경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쌀과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마을 주변은 늘 고요했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하늘을 나는 새들의 노래, 흙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박한 삶을 살며 크게 다툴 일은 없었지만 서로를 매우 잘 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날 낯선 이방인들이 마을에 나타나면서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당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힐 궁리만 했습니다. 김씨는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유일하게 맞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젊거나 힘이 세지 않았지만 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 서로를 돕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씨의 삶은 단순해 보였지만 불가사의한 점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묻기를 꺼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신비로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전 용사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어떤 전투에 참여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저 세월이 깎아낸 파편들처럼만 전해져 왔습니다. 누군가 그의 과거를 물어보면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삶은 그런 것이라고,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고, 과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숨기려 하는 과거에 대해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김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도울 때에도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을 통해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씨의 평화로운 삶은 곧 마을에 나타난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로 인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고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조용한 삶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흙길을 질주하며 마을을 가로질렀습니다.
풍력배들이 몰려오면서 닭들이 놀라 흩어졌고 평화로운 텃밭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거친 행동과 태도는 마을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본 적 없는 이방인들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농부들 같지 않았고 차갑고 거만하며 모든 것을 파괴할 태세였습니다. 그 풍력배들의 우두머리는 해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게 그을린 피부, 짧은 머리, 그리고 눈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늘 오만함과 도전적인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풍력배일 뿐만 아니라 교활하고 음모에 능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무리는 몇 명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하수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마을에 올 때마다 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은 집이 파손되거나 창문이 깨지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김 씨는 평소처럼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크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가게 안의 공기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게 주인인 박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헝겊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큰 덩치의 남자 하나가 길을 막고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박 씨, 매달 500만 원씩 우리에게 바쳐. 안 그러면 이 가게는 멀쩡하지 못할 거야.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한 남자가 낄낄 웃으며 박 씨를 멸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땅이나 집이라도 팔아. 그는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장사를 할 뿐이라 그렇게 많은 돈은 없어요. 그때 김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문 옆 선반에 삿갓을 올려놓은 다음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은 새 폭력배를 차례로 훑었고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의 박 씨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폭력배들을 응시했고 천천히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김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새 폭력배는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누구야? 우리 일에 끼어들려고? 김 씨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웃일 뿐이야. 하지만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지. 너희들은 멀쩡한 팔다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냐? 남을 극한으로 몰지 마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 씨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폭력배가 눈살을 찌푸리며 김 씨에게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아니,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단지 너희처럼 살면 결국 좋을 것 없다는 것만 알 뿐이야. 그의 말은 가게 안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만히 있던 해령이 그제야 비웃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하는 말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혹시 네가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가? 김 씨는 해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단지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말할 뿐이지. 하지만 명심해라. 세상에 영원히 강한 사람은 없어. 언젠가 바람이 바뀔 때 너희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가게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폭력배들은 놀란 표정으로 김 씨를 쳐다봤고 그의 평온함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해령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하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저 늙은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그들은 떠났지만 해령의 눈빛은 김 씨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들이 떠났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폭풍은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오토바이 소리가 마을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해령과 그의 하수인들뿐 아니라 더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 씨의 늙은 개가 지저댔지만 주인이 평온하게 마루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짖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긴장된 상황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해령은 계단을 올라섰고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늙은이, 내가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김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기 와서 말만 하려고 온 건가? 아니면 뭘 하려고? 당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야. 해령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봐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김 씨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하게 일어서서 해령과 그의 하수인들과 맞섰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겪어봤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즉시 한 하수인이 김 씨를 밀치려 달려들었지만 김 씨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른 하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김 씨에게 쓰러졌습니다. 해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늙고 허약해 보이는 노인이 그렇게 강하고 재빠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해령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와 늙은 남자의 대결은 정적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오직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하수인들이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폭력배들은 물러갔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령과 그의 무리처럼 강력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생각에 잠겨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가게에서 일하던 박 씨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마치 괴물을 본 것처럼 얼굴은 참백했습니다. 김 씨, 그들이 다시 왔어요.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 씨네 가게에 들이닥쳐 모든 것을 부수고 있어요. 이 씨도 맞았고 이 씨의 아내와 아이들도 위협받고 있어요. 그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씨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마을 사람들, 특히 박 씨와 이 씨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평화로운 고향이 악당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문을 잘 잠그고 침착하세요. 그들은 쉽게 해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마을을 어지럽히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해령의 무리가 그와 마을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후 김 씨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그는 먼지가 덮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모자와 작은 수첩 그리고 바랜 훈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고 있던 것은 이런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자 바닥을 뒤져 갈색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 수첩은 전쟁에서 만났던 옛 전우들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넘겨 익숙한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과 전화번호는 그의 오랜 전우였던 최 씨의 것이었습니다. 제대 후 최 씨는 경찰에서 계속 근무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해령의 무리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최 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오랜 친구의 소식에 놀랐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인가?
오랜만이군. 무슨 일인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최 씨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우리 마을에 폭력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있어. 내가 말리긴 했지만 곧 다시 올 것 같네. 최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들이 많나? 무기는 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무기도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우두머리는 해령이라는 자인데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그가 나에게도 위협을 가해왔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알겠네. 내가 곧 가겠네. 잠시만 기다려. 최 씨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김 씨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 씨와 옛 전우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장하고 폭력적인 해령의 무리에게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과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최 씨와 옛 전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전쟁을 겪은 전사들의 기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무기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들의 강인한 기세는 폭력배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씨는 김 씨에게 다가가 평화로운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네. 즉시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하네. 옛 전우들과 연락을 해두었네.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돕겠네.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방어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네. 김 씨는 해령과 그의 무리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최 씨.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 그들은 쉽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니까. 마을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김 씨와 옛 전우들의 지도 아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전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몽둥이나 밧줄과 같은 간단한 무기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위급 상황 시 신호를 보내는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남녀는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고 늙은 퇴역 군인들은 열정으로 가득 찬 채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무장한 군인들에게 대항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단결과 결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결하면 어떤 위험과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공기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지만 곧 실전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 전우들과 자경단은 각자 맡은 바를 수행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 마을이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오토바이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오토바이의 굉음은 마을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해령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무리가 훨씬 더 커졌고 다른 곳에서 온 낯선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대형 트럭과 SUV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탄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폭력배들을 보고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지만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 뒤에서 결연한 태도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옛 전우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마루에서 나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늙은 개가 그를 따라왔고 폭력배들을 경계했습니다. 해령은 김 씨를 보자 큰 소리로 웃었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김 씨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 이번에는 쉬운 일 없을 거야. 내 놈들이 만든 이 마을을 박살내주지. 김 씨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파괴한다고 내가 두려워할 것 같나? 나는 너보다 더 험난한 전쟁을 겪어왔다. 해령은 분노에 차서 칼을 빼들었지만 그가 김 씨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멀리서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옛 전우들과 자경단이 나타나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을 막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곳곳에서 나타나 몽둥이, 곡괭이, 그리고 기타 방어 도구를 들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폭력배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순간 마을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해령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공격을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령은 하수인들에게 달려들라고 소리쳤지만 최 씨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 더 이상 파괴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해령과 그의 무리가 공격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거센 저항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와 옛 전우들의 움직임은 재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나 현대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년간의 전쟁 경험으로 단련된 뛰어난 기술과 지혜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해령과 그의 하수인들이 공격했을 때 김 씨는 빠르게 한 하수인의 주먹을 피하고 곧바로 그의 배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하수인이 달려들었지만 김 씨는 당황하지 않고 훈련된 군인처럼 싸워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해령은 김 씨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칼을 빼들고 김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란 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김 씨는 재빠른 움직임과 강력한 공격으로 해령을 제압했습니다. 결국 김 씨의 강력한 주먹에 해령은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고 눈을 크게 뜬 채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넌 졌어,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넘쳤습니다. 해령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강인함에 그는 강력한 힘과 무기가 항상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해령의 무리는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도망쳤고 나머지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 씨의 지휘 아래 경찰들이 나타나 그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폭력배들은 도망칠 기회를 잃고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승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에 맞서 일어섰고 힘뿐 아니라 단결과 공동체 정신으로 승리했습니다. 김 씨와 옛 전우들의 지도력은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력배들이 체포되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파괴된 집과 가게들은 복구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단순한 삶이 아니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김 씨는 전투 후 마루에 앉아 조용히 쉬었습니다. 힘든 날들은 끝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투가 끝났지만 또 다른 도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해령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처럼 오만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그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령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마을 자경단에 합류하여 자신이 파괴했던 마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변화, 용서, 그리고 단결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 앉아 밝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며 그동안 긴장됐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도 고향에는 새로운 시련들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단결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령의 폭력 조직과 대규모 싸움을 끝으로 마을은 마침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폭력배들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던 상점과 가게, 집들은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력배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평화는 일시적일 뿐이며 언제든 시련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단결하면 함께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동작로는 다시 조심스럽게 돌봐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흙길에서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폭력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해령은 체포되어 김 씨와 마을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오만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나약함과 잘못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감된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한 것이 폭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 분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령은 힘과 권력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용기, 인내, 그리고 단결만이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 해령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원망도 증오도 없이 단호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변화할 수 있어. 네가 진심이라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자경대에 들어가 네가 상처 입힌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배워라.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렴. 해령은 김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고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옛 전우들의 도움으로 김 씨와 최 씨는 마을에 성공적으로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단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력, 믿음, 그리고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고 필요할 때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옛 전우들은 김 씨의 지도 아래 마을 청년들에게 몽둥이와 밧줄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법과 위험한 상황에서 신호를 보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경단은 마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늙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두 단결된 마음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전에는 뛰어놀기만 했지만 이제는 어른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어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 용기,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령은 점차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노력으로 어두운 과거에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에서 물러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경단의 일원으로서 이전에 파괴했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어느 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오후에 김 씨와 최 씨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 씨의 마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 방금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었네. 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 근처에서 다른 폭력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같네. 우리 마을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들이 우리 마을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 김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우리는 더욱 강해졌고 단결해서 싸우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이 한 번 승리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당들은 언제나 그들의 단결심을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새 조직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문을 일찍 닫고 항상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말했듯이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그들에게 단결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힘뿐만 아니라 불굴의 정신으로도 고향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질 때 오토바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무리가 흙길을 달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폭력배가 아니었고 좀 더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며 일어섰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다시 왔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가 오든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결되어 있고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김 씨는 마루에서 내려왔고 최 씨와 옛 전우들과 함께했습니다. 자경단은 준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졌네. 그리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김 씨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혼이 드리운 가운데 온 마을 사람들은 새 침략자들에게 맞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입니다. 김 씨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폭력과의 싸움일 뿐 아니라 단결심과 변화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선다면 공동체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의 빛은 그들에게 항상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용기, 단결심, 그리고 고향을 위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